2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주차에서는 우리 산업용 로봇을 만드는 우리 환학이라는 일본 업체의 환학 필드 시스템, 이제 엣지 컴퓨팅 기반의 IoT 플랫폼, 스마트 팩토리에 적용되는 그런 거를 하나 이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이나 미국에서 실제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외골격 로봇, 그 다음에 VR 가상 교육 시스템, 뭐 이런 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244페이지를 이제 보시면 환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환학 필드 시스템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교시 때 봤지만 응용 시스템과 제어 기능과 밑에 맨 하단에 구체적으로 스마트 팩토리에서 제조를 담당하고 있는 로봇들,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산업용 로봇이라고 하죠. 인더스트리얼 로봇. 아래에 보면 여기 그림에서는 이제 파나 기기, 그 다음에 산업 기계, 뭐 이런 거. 센서들은 보통 IoT 장비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에 운영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제 실제 응용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물론 이제 사용자 데이터는 사전에 이제 온프레미스, 이제 온프레미스라는 게 이제 그 전에 다 전제로 이제 다 주어져야 되는 거죠. 어떠한 프로세스를 정의를 한다든지 필요한 제어 기능, 뭐 쉽게 얘기하면 또 오늘 하루는 뭐 몇 개 생산을 해라. 그 다음에 필요한 거를 또 부족한 거 내일 만들 거 얼마를 또 주문해라. 뭐 이런 것들을 사용자가 이제 입력을 이제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산업용 제조 현장에서 적용되는 분야를 엣지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죠. 실제 산업용 로봇이 만들고 필요한 제어 장치들, 또 기계들도 있고 설비들도 있고 센서들도 있고 뭐 CCTV 같은 것들도 있고 이런 게 이제 엣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 클라우드와 엣지 사이를 포그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는 구름이죠. 이제 구름은 안개가 이루어져서 구름이 된다라는 뜻에서 보통 우리 클라우드라는 개념이 나온 다음에 포그라는 개념과 이제 엣지라는 개념이 이제 나중에 나왔는데, 어쨌든 요 클라우드 기반의 필드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요 파낙이라는 기업, 이제 FANUC, 이제 일본어로 발음을 하면 화낙이라고 이제 발음이 되니까 이제 화낙 필드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요 엣지와 포그와 클라우드 세 개로 이제 운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위에 이제 클라우드에서는 이제 사용자들이 운영하는 이제 응용 시스템들이 여기 ERP라든지 MES, SCM 같은 것들이 위에서 구동이 되고, 그 다음에 실제 네트워크로 이제 이루어져서 포그들에 필요한 제어 시스템이나 플랫폼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고, 밑에 그놈들을 거쳐서 엣지로 실제 제어하거나 산업용 로봇을 조작하는 데 필요한 일들을 이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에서도 이제 설명이 되어 있지만, 우리 로봇들은 이제 뭐 생산을 하면서 뭐 CCTV 영상을 보고 영상을 보내주고, 온도라든지 습도 데이터, 그 다음에 관련된 공장 설비 가동 데이터들을 엣지에서 수집을 해서 요거를 이제 실제 포그를 거쳐서 사용자한테 전달이 되고, 실제 사용자 데이터한테도 이제 누적이 되면서 효율화라든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또 이제 공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제어하고 뭐 이런 역할들을 이제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실제 일본에서 요
포그라든지 엣지 관련된 시스템들은 시스코 장비를 많이 써요. 그래서 시스코에서 또 주도적으로 요 관련된 스마트 팩토리 장비라든지 소프트웨어를 또 구현을 해서 이제 그 판매를 하고 있는 뭐 그렇게 이제 또 사업 영역을 또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번 네트워크를 좀 보면 이제 요거는 그 책에는 없지만 우리 그 파낙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파낙 필드 시스템 사이트에 가보면 자기네들이 운영하고 있는 실제 그 스마트 팩토리용 그 설비라든지 그 다음에 그 관련 구성 장비, 그럼 어떻게 이제 제어를 하고 컨트롤을 하느냐, 뭐 요거를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일본어지만 번역을 하면 이제 영어로 이제 읽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실제 아까 맨 앞에서 그 맨 아래에서 우리 엣지가 있죠. 엣지라는 게 이런 이제 로봇이라든지 이제 설비들이 들어가는 거고 그 위에 이제 네트워크 스위치를 거쳐서 실제 필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파낙 필드 시스템을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또 하나 있어요. 이제 이게 베이스 프로라 그래서 주로 사용자 데이터들이 이제 여기서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클라우드를 거쳐서 모든 데이터들이 클라우드에 다 저장이 되고 또 이제 그 파이어월을 거쳐서 우리 보안 장비 있죠. 파이어월을 거쳐서 ERP라든지 SCM이라든지 MES에 이제 그 시스템에 적용이 돼서 요 실제적으로 요 엣지 시스템에 있는 것까지 다 그 동작을 제어하고 컨트롤하고 이제 그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실제 그 ERP에서 오늘 하루 만들어야 될 산업용 그 여기 이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어지는 어떤 부품 하나를 뭐 100개 만들어야 된다. 오늘 납품할 양이 ERP에서 파이어월을 거쳐서 데이터를 주면 실제 요 필드 시스템에서 그거를 보고 실제 그 운영해야 될 프로세스를 이제 만들겠죠. 기존에 있었던 필드 시스템 베이스 프로에서 그 관련된 기존 자료를 가져와서 효율적인 생산 공정을 이제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100개다 그러면 이제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렇죠? 그 흥장 제어를 여기 네트워크 스위치를 거쳐서 실제 작업할 수 있는 제조 라인의 엣지에다가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엣지에서 데이터 이제 100개를 만드는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상 데이터 그 다음에 뭐 온도 데이터 습도 데이터 그 뭐 센서 데이터들을 모아서 그냥 그걸 이제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네트워크 스위치를 거쳐서 필요한 필드 시스템과 클라우드에 저장을 해 놓는 뭐 이러한 흐름으로 이제 운영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SCM 같은 경우도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이기 때문에 100개 만들어진 거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 모아서 그 다음에 이제 입고를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출고를 할 건지 이거를 이제 사용자가 다 정의를 해줘서 뭐 부산에 뭐 10개 뭐 서울에 50개 뭐 이렇게 다 분배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자동화한 게 이제 SCM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는 이게 이제 환학 시스템에서 운영되는 것보다 실제 밖에서 요 만들어진 그 부품을 100개의 부품을 창고에 보관을 했다가 이제 그 트럭이나 이런 게 와서 그 배달을 서울이나 부산에 각 배달해주는 그러한 기능들을 역할들 업무 프로세스를 정의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MES라는 건 이제 1교시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조 이제 생산 관리 시스템이죠. 실제 이 설비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부족한 설비가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유지 보수는 또 잘 되고 있는지 전체적인 거를 컨트롤하고 관리하는 뭐 그런 역할을 이제 시스템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장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241페이지를 보시면 또 다른 예제가 우리 모이콘이라는 회사는 노르웨이에서 유명한 그 회사인데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솔루션들을 많이 만들어요. 그 솔루션이라고 하는 건 뭐 이제 필요한 소프트웨어 관련된 것들을 스마트 팩토리를 운영하고 제어하고 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을 만드는 업체예요. 그래서 모이콘이라는 회사에서 4G라는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실제 공장 현장을 이제 3D로 이제 표현을 해서 그 실시간으로 운영되는 데이터와 연동이 되는 VR 그 가상현실 버추얼 리얼리티 시스템을 이제 만든 거예요. 왼쪽에서 있는 것처럼. 그래서 실제 운영하면서 생산성을 20% 향상시켰고 그다음 유지보수를 지원하면서 경영 및 생산 체계에 혁신적인 그 변화를 일으켜서 그 상당히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 공장 현장에서 파란을 일으켰던 이제 그런 그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제 공장은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공장에 필요한 그 똑같은 이제 그걸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도 하는데요. 디지털 트윈 똑같은 거 쌍둥이.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요 만든 쌍둥이는 기존 실제 산업 현장과는 이제 별개로 뭐 연습을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뭐 하는 데 쓰이지만 이 모이콘이라서 만든 거는 실제 운영되고 있는 공장에 바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가상현실에 있는 장비를 메인테넌스 유지보수 했다 그러면 그게 실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반영이 되도록 이제 그게 좀 이제 그 기존 여태까지의 가상현실에서 좀 진일보한 그러한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이제 드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노르웨이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 많은 그 이제 바람을 일으켰던 장비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어시스턴트 ROM의 로마라고 하는 3D 프린터인데요. 이것도 좀 독특한 게 뭐냐면 그 이제 기존의 3D 프린터는 이제 사람이 만들고 스캐드로 다 디자인해주고 뭐 이런 그 3D 프린터가 해야 될 일을 이제 시작부터 끝까지 다 제어를 해주는데 얘는 또 다른 게 뭐냐면 좀 독특한 게 그 사람이 그냥 그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려요. 스케치하면 그럼 그거를 이제 데이터로 넣어주면 스케치하는 과정을 다 데이터로 이제 입력을 받아서 실시간으로 이제 모형을 제작하는 그게 이제 좀 획기적인 거죠. 이제 여기서는 요 그림은 이제 컵을 만드는 거를 이제 3D 프린터로. 요 3D 프린터를 우리가 어시스턴트 로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미국의 코넬 대학, 유명한 코넬 대학에서 만든 이제 3D 프린터 기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요 어시스턴트 로마라는 장비가 바로 이제 이거는 이제 서비스를 하는 거다 보니까 서비스 로봇의 일종이 되겠죠. 제조에 물론 참여하긴 하지만 스마트 팩토리 안에 들어가 있는 장비라기보단 사람들이 필요한 이런 조그만한 물체들을 스케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는 이제 불가능하겠지만 어쨌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 장비나 뭐 이런 디자인 제품들을 스케치만 하면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로 이어지는 것까지 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또 많은 그 각광을 받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많은 업계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실제 자기네 부품을 만드는 것을 적용하는 이런 사례들이 미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또 246페이지를 보시면 또 하나의 예제가 영국의 이머스라는 기업에서 항공기 수리라든지 뭐 화물 처리하는 로봇을 이제 가상교육 이거는 가상교육 시스템이네요. 왼쪽에 있는 거는 이머스. 또 이제 실제 시추관에 가서 이제 여기서 이제 휘발유를 보내는 시추관에 가서 이제 조작을 해보는 게 아니라 가상현실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걸 조작하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운영자들이 실제 현장에 가서 하기 전에
배워서 가서 해보는 거죠. 이거는 이제 연동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항공기를 수리하는 거. 이제 항공기라는 게 이제 엄청 복잡하죠. 그래서 실제 가서 이렇게 그 조작하는 거나 수리하는 거라든지 메인테넌스 하는 걸 해보는 게 아니라 실제 가상 시스템에서 한번 해봐서 실제 현장에 가서 하면 더 효율성이라든지 뭐 그 안전성 뭐 이런 거에 좀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웨어러블 로봇이라 그래서 요 사람이 이제 저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요게 이제 스켈레톤이라는 거예요. 스켈레톤. 사람의 골격. 그래서 요 사람은 이제 그 실제 밑에 자동차 아래에 있는 부품을 조립하는 일을 이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이 사람의 어떤 요 골격을 좀 이제 그 보호하기 위해서 그 스켈레톤 로봇, 웨어러블 로봇. 이게 엑소라는 엑소 바이오닉스라는 이제 회사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왜 사람들이 일하는 환경 속에서 그 슈트형 로봇, 우리 이제 아이언맨 같은 경우 이제 그거 다 슈트라 그래, 슈트 착용할 수 있는. 그래서 위험하거나 또 특수한 환경에서 작업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사용되는 그러한 장비를 만들어서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에 2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